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? 이런 바이러스 살고 있는 것은 동물일 수 있고, 동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플루엔자, 에볼라 바이러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동물 바이러스죠.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식물에도 물론 바이러스가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모자이크 바이러스,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, 또 우리 입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입에 까만 점들이 보이는 것도 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. 또 박테리아도 그 안에 박테리아 내부를 들어가서 박테리아를 죽여버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있습니다. 다시 설명드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바이러스가 있다고 봅니다. 일종의 천적인 셈이죠. 천적인 셈입니다. 자, 라이프 사이클, 즉 바이러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잠깐 보게 되면 최초의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습니다. 동물 세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다른 세포도 마찬가지지만 달라붙게 되면 그 안에 딱 달라붙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DNA나 RNA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. 마치 주사하는 것처럼 딱 집어넣게 되면 그 DNA나 RNA가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기계 작동을 다 이용을 해서 단백질도 만들고 자기 DNA도 복제합니다. 즉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를 다 복제를 해서 약 100개 정도의 자기 바이러스를 복제를 한 후에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. 튀어나오게 되면 그 세포는 그 상태에 죽게 되겠죠. 그러니까 100개가 튀어나와서 다시 100개의 세포를 감염을 시키니까 그것이 두 번만 그런 식으로 결치게 되면은 한 번 감염된 세포 바이러스 하나가 두 번째 되면은 100개의 세포, 세 번째 되면은 다시 10,000개의 세포가 된다는 얘기죠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치료가 어려울까요? 치료가 어려운 구제역 바이러스라는 내용을 설명이 들고는 첫 번째는 독감도 마찬가지고 구제역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DNA가 아닌 RNA 바이러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 아까 바이러스가 들어간 후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? 들어간 후에 그 DNA면 DNA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다시 합성이 돼서 파지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었죠. 바이러스를 만든다고 했었죠. 근데 RNA는 한 번 DNA로 바뀌었다가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. 즉 RNA의 경우는 한 번 DNA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또 있죠. 그런데 RNA 자체도 불완전하고 RNA에서 DNA로 바뀌는 과정도 불안합니다.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다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즉 변종이 생기는 거죠. 서로 다른 염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변종이 수시로 생기는 것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치료가 어려운 이유죠. 또 하나의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백신을 주사를 합니다. 백신을 주사를 하죠.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 치고 백신을 주사하는데 그 백신이란 게 뭡니까? 백신이란 게 바로 바이러스를 죽인 거죠. 바이러스의 껍질만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러면은 돼지의 몸 안에는 백신도 있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면 그 바이러스도 같이 있습니다. 두 개가 서로 비슷하죠. 그러니까 돼지를 검사를 해서 이게 백신인지 이게 바이러스인지를 구분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 한 번 구제에 걸리면은 이 구제역이 사라진 후에도
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이게 구제역이 없어졌다라고 확인한다는 얘기죠.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게 백신인지 바이러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제역이 다 사라진 후에도 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바이러스이면은 안 되니까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러한 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오케이 청정국가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런 구제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. 즉 영국에서 3주 만에 전국에 확산이 됐습니다. 마치 감기처럼 독감처럼 빨리 퍼진다는 얘기죠.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날을 빨리 알아채야만 그 돼지를 격리를 시키죠. 그 돼지를 살처분을 하죠. 즉 한 농장에서 이상 징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구제역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농장 자체를 다 살처분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주위를 막고 퍼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.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게 돼서 이미 증세가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미 바이러스는 다른 데로 다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빨리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즉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조기 진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오 칩이라는 방법입니다. 이 두창처럼 즉 천연두처럼 구제역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기 발견의 핵심은 진단 키트인데 진단 키트가 너무 크면 안 되죠. 현장에서 금방금방 아무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손톱만한 칩에 피 한 방울 딱 집어넣게 되면은 한 방울 딱 집어넣으면 쭉 들어가면서 분석이 쭉 되는 이러한 손톱만한 칩으로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러한 진단 키트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러한 스마트폰이 만약 결합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. 효과적이란 말은 이 결과를 바로 스마트폰에 보낼 수 있으니까. 따라서 이 하루권인 지구촌에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조기 진단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오늘 구제역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죠. 첫 번째, 구제역은 대형 사고라는 얘기는 경제나 농촌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는 얘기고, 두 번째는 조기 검진이 핵심 대응책이라는 얘기입니다. 즉 초기 대응을 빨리 해서 바이오칩을 개발을 해서 바이오칩을 사용해서 초기에 해당 지역을 격리하는 것이 구제역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